안녕하세요. 오늘도 122회 단답형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이 되겠습니다. 네,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이제 122회 때 10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죠. 요거는 이제 유형은 없어요. 유형은 없는데 공포파에서 좀 풀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보강근을 현장에 사용했을 때 중점적으로 어떤 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의 무슨 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순서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공포파에서 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일반 철근하고 이제 비교표를 할 수 있겠죠. 비교. 그 다음에 이 보강근을 왜 활용하는지, 활용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강근의 뭐 특장점이나 아니면은 한계성, 뭐 적용성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풀어 나가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조금 풀어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제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보강근의 정의했고요. 보강근의 특장점 했고, 일반 철근하고 이제 구조적 차이점 이렇게 해서 비교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 및 적용 분야 이렇게 했고, 보강근의 현장 적용 시 중점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보시면은 기존 철근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여기서 이제 부식 문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부식에 유리한 섬유 강화 보강근이다. 아, 그러니까 섬유로 만든 보강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굳이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요게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역으로 여기다가 좀 써서 좀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는 이제 개념을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때는 이 정의를 빼놓고 정의를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셨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기다가 정의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강근의 특장점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량이고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 부식에 유리하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대형화, 장대화, 초고층화가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자중이나 단면이 감소하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다. 그리고 일반 철근의 구조적 차이점에서 인장 강도와 부착 강도, 균열 영향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인장 강도는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다음에 부착 강도는 보통이고, 균열 영향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의 균열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그거를 쓴 거고요. 섬유 강화 폴리머는 할열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찢어진 균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철근은 일반 균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을 사용을 하면은 성능 평가를 합니다. 인장 평가, 부착 평가, 휨, 내 부식 성능 평가를 한다. 적용 분야는 해양 구조물의 적용을 특히 이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암벽이나 방파제. 왜 그러냐면은 보강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복 두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보강근이 이제 부식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피복 두께를 줄여서 경제성을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식 취약 구조물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적용 시 중점 관리 사항은 운반 저장을 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눴고요. 뭐 깔판 설치 후 보관을 한다든가 용재 가솔린과 주변을 제거를 해야 된다든가 비부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부착 강도 시험을 나중에 해야 되고 추가 보강부에는 겹침 위험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안 보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본 다음에 한 페이지당 한 개씩 개선점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